네, 오늘 13회차 스트롱홀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저희 센터커피 박상호 로스터님이 함께 나와서 진행해 주셨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S9으로 진행하는 로스팅 실습을 처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박상호 로스터님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돌아왔습니다. 저 스트롱홀드래. 센터커피의 박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S9으로 S9은 활용법과 그리고 S9 열풍 조절하면서 하는 로스팅 그리고 할로겐을 비중으로 둔 로스팅을 두 가지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제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김민기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주 차는 이제 센터커피에서 사용하는 필터커피용 프로파일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저희 네이버 유저 카페에도 올렸었는데 항상 출연해 주실 때마다 그 조회수가 가장 높으세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얻고 계셔서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S9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부터 진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S9으로 로스팅 하실 때 뭐 열풍, 할로겐, 블로워, 교반속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그 조절 값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로스팅 할 때 S9으로 한 7kg 좀 이제 투입을 하는데 7kg 로스팅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에스프레소 프로파일인데 투입량 7.5에 그리고 열풍 값은 계속 변하는데 시작은 한 7.5 그리고 할로겐은 시작할 때 한 3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할로겐은 최대 올라가는 게 한 5쯤 되고 그리고 열풍 같은 경우에는 최대 올라가는 수치가 한 8.5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 교반 속도는 8에서 9로 고정시키고 블로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5에서 6 시작하고 끝에 이제 1차 크랙 올 때 한 단계 올려줍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세팅해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S9으로 로스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S9으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엔 예열 같아요. 예열. 그러니까 예열을 얼마나 잘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예열을 잘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만약에 저장된 프로파일을 이제 쓰시는 거면 특히 더 중요하고요. 왜냐면 초반에 예열이 잘 안 됐는데 첫 배치 투입할 때 저장된 프로파일 쓰시면 이게 굉장히 많이 틀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열을 얼마나 충분히 잘 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저는 어려움 겪은 거 없어가지고 예열 처음에 얼마나 잘하느냐가 로스팅을 그게 딱 첫 배치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예열을 좀 잘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박현명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기본 뭐 생두나 그 배치 용량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저희 그 설정된 그 온도로 시작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변경해서 시작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투입 온도에 대해서 네네 저희 기본 설정된 값으로 시작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온도로 조정하셔서 시작하시는지. 네. 일단 투입 온도는 배치 사이즈 따라 다른데요. 저희 아까 7.5 할 때는 투입 온도가 열풍 온도가 175 그리고 드럼 온도가 165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김민기님 첫 배치 예열 시간은 저희가 45분에서 50분 잡고 있어요. 45분에서 50분 잡고 그리고 블로워를 굉장히 낮게 잡고 그 다음에 예열을 해요. 네. 그렇게 한 50분 동안 최소 50분 동안 이렇게 하면 저장된 프로파일을 계속 쓰면 흐트름 없이 계속 잘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S9으로 로스팅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이게
그 기계가 가끔씩 이제 물 부족이라고 뜰 때가 있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제 이거를 물 부족 뜨면 계속 물을 넣어줬어요. 근데 그때마다 로스팅 끝나고 체프통 열어보면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스트롱홀드 측에서 이 업데이트를 해주셔가지고 물 분기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물 부족이라고 뜬다고 제가 이제 써보니까 뜬다고 안 넣어도 돼요 그때. 그래서 완전 첫 번째 떴을 때 안 넣어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쯤 떴을 때 조금씩 넣어주면 이게 그나마 좀 덜 쌓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청소할 때 저게 좀 힘들더라고요. 물이 많이 쌓였으면. 그래서 저는 그것만 주의하시면, 예, 저는, 예, 그 외에는 아무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상훈 로스터님은 이제 저희 머신부터 해서 여러 종류의 로스터기를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S9을 사용하시면서 간단한 사용 후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사용하면서 저는 이제 예전에 스트롱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제 가스 로스터를 많이 썼는데, 근데 가스 로스터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 카페도 납품을 하다 보니까, 납품량이 늘면서 이제 로스터가 로스팅 기계 앞에 있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S9을 쓰면서 많이 해소가 된 게, 저희는 이제 저장된 프로파일을 쓰고 납품용으로 이제 쓰고 저장된 프로파일을 이제 썼을 때 생두 투입하고 예열을 초반에 잘 했으면 제가 굳이 앞에 안 서 있어도 이게 잘 따라가는 게 보이니까 로스팅 하면서 포장도 하고 그리고 뭐 생두도 푸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가장 아마 납품하시는 분들이면 가장 그게 좋은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맛이나 향미적으로도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어저께도 거의 20배째 돌렸거든요. S9으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납품용 로스터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20배치면 굉장히 많이 돌리셨었네요. 네네. 이제 오늘 진행할 생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차례인데 생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두는 코스타리카에서 왔고요. 코스타리카 그 따라주 지역에서 자란 커피고요. 그리고 품종은 카투라 카투아이가와 그리고 다른 품종이 섞인 이제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 있고 등급은 SHB 그리고 프로파일은 뭐 비스킷 맛, 허브 그리고 메이플 시럽, 감귤, 시리얼 그리고 알몬드 고도는 1200에서 1800m 사이에서 자랐고 가공 방식은 수세식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생두를 준비하면서 하나 재밌었던 점이 저번에 저와 방송을 같이 진행하실 때 코스타리카 생두가 어렵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욱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배치 열풍 중점에 대한 소개인데 열풍을 어떻게 조절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S9이 그래도 이제 열풍의 0.5씩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쉬워진 느낌인 게 왜냐면 예전 S7 같은 경우는 일식 조절할 때는 이게 변화가 좀 큰 느낌이었는데 S9 같은 경우에 0.5씩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열풍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열풍이 이게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0.5도 올리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딱 맞는 타이밍에 이걸 올려야지 아니면 이게 로스팅 프로파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열풍 같은 경우에 커피마다 다르지만 딱 내가 원하는 지점에 그러니까 로스팅 프로파일의 뭐 초반 아니면 중반 후반에 얼마큼 열풍을 주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맛과 그리고 향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내가 먼저 이 생두의 캐릭터를 파악하고 내가 어느 지점에 열풍을 올리거나 내리거나를 미리 설계하시면 이게 훨씬 쉽고 그리고 효과적이에요. 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열풍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 할로겐을 사용할 때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이 할로겐은 저희가 쓰는 양이나 조절이 생두의 컨디션 그리고 생두의 프로파일 따라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자란 단단한 원두를 썼을 때는 할로겐을 좀 시작부터 많이 쓰고 초반에 많이 올린 다음에 내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생두 밀도나 그리고 자란 고도가 좀 낮은 편이면 할로겐을 좀 낮게 쓰고 많이 올리지 않아요. 많이 조정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두들은 초반부터 고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쭉 가는 편이고 열풍을 많이 조절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할로겐은 생두 밀도 그리고 고도 그리고 프로파일 따라 좀 다르게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저희 네이버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인데, 저희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피터팬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터닝 포인트를 낮게 잡을 때와 높게 잡을 경우에 구분해서 각기 뚜렷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방금 말한 거랑 겹치는데, 제가 터닝 포인트를 낮게 잡을 때는 이게 생두 밀도가 낮은 커피들은 되게 낮게 잡아요. 왜냐면 초반부터 너무 에너지가 많으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낮게 잡을 때는 생두 밀도가 낮고, 아니면 내추럴 프로세싱을 거친 커피들은 수세식보다 좀 더 낮게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피들은 이제 낮게 잡은 커피들은 터닝 한 다음에 1분 후부터 서서히 올리는 편이에요. 그 열풍을.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리고 할로겐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레벨에서 고정시키는 편이고요. 그리고 터닝 포인트를 높게 잡았을 때는 조금 이제 밀도가 높은 커피들, 높고 수세식 커피들을 좀 높게 잡는데, 그 커피들은 이제 터닝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초반부터 열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열을 확 올려요. 1단계씩 0.5씩이 아니라 2단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내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할로겐도 이제 초반부터 조금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형태고, 그래서 밀도가 낮은 커피들은 열풍만 거의 올렸다가 내리는 편이고, 터닝 포인트를 높게 잡은 커피들은 열풍과 할로겐을 같이 상승해서 같이 내려오는, 네, 포인트입니다. 네, 김민기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 S9, S7 사용 중인데 S9 사용 시 연속 배치 시 프로파일에 따라서 다음 배치를 진행할 때 추결이 세팅값보다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 몇 도 정도 차이에서 투입하시는지 질문 주셨네요.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래서 이게 연속 사용할 때 말씀하신 것 같이 프로파일 따라서 다음 배치 진행할 때 추결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몇 도 차이, 저는 2도 최소가 2도 정도 차이에서 투입해요. 아니면 왜냐면 이게 너무 기다리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2도에서 3도 차이는 이게 연속 배치했을 때 그렇게 일관성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프로파일 잘 따라가 주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도 차이 나면 이게 세팅이 좀 틀어지더라고요. 이제 원래 이제 저장된 프로파일과.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박상호 로스터님 커피를 많이 먹어본 편인데, 그래도 먹어보면 굉장히 클린하면서도 단맛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앞서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었지만, 이러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산도가 많은 단맛의 강도랑 크림컵은, 저는 진짜 단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원재료고요. 원재료 자체의 퀄리티가
좋을수록 단맛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걸 이끌어내는 게 로스팅인데 단맛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구간이 1차 크랙 오기 전 한 2, 3분부터 1차 크랙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저는 그러니까 단맛이 완전 이게 중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생주들은 그걸 굉장히 좀 늘리는 편이에요. 늘리고 천천히 가면서 1차 크랙도 조금씩 더 늘리는 편이고 클린컷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커피에 알맞는 배전도가 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클린컵이라는 게 좀 배전도가 올라갈수록 떨어지는데 이 커피가 그 커피에 배전도 알맞은 배전도가 조금 넘어가면 텁텁한 느낌이나 좀 쓴 맛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딱 파악하고 어느 시점에 내가 이 원두를 빼내야 하는가 어떤 어떤 온도에 그게 저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중점을 두고 로스팅해서 그나마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현명 님이 질문 주셨네요. 230V로 사용하고 있는데 입구 쪽에 설치된 탓인지 남들보다 화력이 더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네요. 230V 아웃으로 사용하시면 많이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저희도 그 슬라이덱스 쓰면서 230으로 쓰고 있는데 230 하면 저희는 훨씬 더 화력이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220보다는 10V가 높기 때문에 아마 화력이 떨어지면 혹시 로스팅 하실 때 교반 속도를 배치 사이즈 대비 교반 속도가 너무 높으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몇 그램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로스팅 실습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치는 이제 열풍 중점 로스팅이고요. 열풍 이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지금 블로워랑 교반 속도, 열풍, 할로겐 값 설정해 주고 계시고요. 오늘의 생두는 코스타리카 따라주 5kg입니다. 5kg. 5kg로 진행할 거고 열풍 7.5, 할로겐 3, 블로워 5, 교반 속도 8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온도는 이제 175도에 지금 현재 오른쪽이 168도인데 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S9으로는 처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S9 유저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배치는 이제 열풍 중점에 어떻게 조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배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퀴즈인데요. 오늘의 퀴즈는 S9의 최대 투입 용량은 얼마인지 맞춰주시는 분들께 5분께는 저희가 오늘 진행한 원두를 선물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송 메시지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닝이 이제 딱 터닝 시작했고 터닝 포인트 온도가 110도였어요. 110도였고 이제 ROR이 서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ROR 같은 경우에는 온도 상승률이고 온도 상승률은 30초마다 몇 도가 지금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리카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커피고 그리고 보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초반부터 열량을 쭉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7.5로 제가 시작했는데 이제 터닝 시작하고 지금 로스팅 시간 2분 15초인데 열풍을 7.5에서 8로 올려줍니다. S9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S7 프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편한 게 내가 언제 열량이나 그리고 할로겐을 바꿀 때 바로 표시를 해주고 굉장히 많은 로스터들한테 유용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미리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지만 생두를 이 커피를 볶을 때 미리 내가 이거 어떻게 볶을지 알고 로스팅을 해야 이게 훨씬 더 편해요. 네. 지금 130도가 됐고 온도 상승률은 6.5고요. 지금 3분 15초에 할로겐을 3.5로 다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1차 크랙이 한 165도에서 170도쯤에 오고요. 그거를 알고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프로파일을 설정할지 이제 알면, 그러니까 기계마다 또 1차 크랙이 오는 시간이나 온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쓰시는 기계에 따라 그거를 이제 언제 비율을 조정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140도에 이제 4분 딱 이제 됐고요. 여기서 열풍을 또 8.5로 올려줍니다. 이 S9 같은 경우에는 8.5 정도 쓰는 거면 굉장히 좀 높게 5kg 먹는데 8.5 쓰는 거면 굉장히 높게 쓰는 건데 이 생두 자체가 이 특성 자체가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너무 적게 주시면 이 커피 맛이 그냥 베이크된 느낌 그리고 밋밋하고 아무 맛이 잘 안 나요. 향미도 많이 없고 그래서 5kg인데 8.5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생두들은 굉장히 열을 초반에 많이 주셔야 돼요. 지금 150도쯤에 이제 5분.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S7에도 똑같은데 원두 온도와 타워 드럼 온도가 교차하는 시점, 이 시점부터 열량을 조금씩 줄여야 돼요. 왜냐면 지금 155도고 1차 크랙이 한 170도, 165도쯤에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뭐 그 한 110도 전 1, 2도 전에 조절하면 너무 늦고요. 이때 교차하는 시점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열량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할로겐을 3.5에서 3으로 내릴 거예요. 이때부터 조절 안 하시면 너무 이제 온도가 확 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미 생두들이 열을 너무 많이 머금고 있을 때 조절하려 그러면 변화가 빨리 안 와요. 그래서 지금쯤 서서히 줄여주는 게 총 로스팅 시간이나 그리고 맛과 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4도에 8로 줄입니다, 열풍을. 지금 열풍 8에 할로겐 3, 6분 30초에 지금 165도입니다. 네, 현재 169도 6분 45초 지나고 있고요. 열풍을 8에서 7.5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1차 크랙 왔고요. 171도입니다. 블로어를 6으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현재 1차 크랙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75도 7분 25초 지나고 있고요. 할로겐을 3에서 2.5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ROR은 한 3.4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3.4, 3.5. 열풍을 0.5단계 아래로 7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179도 8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 181도에서 배출했고요. 이제 배출된 원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S9의 최대 투입 용량은 몇 킬로그램인지 맞춰주시는 분들께 오늘 이제 로스팅한 코스타리카 따라주 원두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배치랑 두 번째 배치 로스팅한 원두는 브루잉을 통해서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배치를 위해서 예열 중에 있고요. 두 번째 배치의 세팅 값은 첫 번째 배치랑 어떻게 다르게 가시나요? 네, 열풍 7, 할로겐 3.5, 블로워 6, 교반 속도 8로 두 번째 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뭐지, 전 배치와 다르게, 그, 블로어를 5에서 6으로 올리고,
할로겐을 올리고 열풍을 내린 이유가 할로겐을 올렸는데 열풍을 똑같이 하면 왜냐면 할로겐이 이제 열 전달률 효율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블로어가 또 똑같이 5로 하면 이게 초반에 또 열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열풍을 빠져가는 열을 더 이제 올리고 양을 더 올리고 그리고 전달된 할로겐에서부터 전달되는 열을 좀 더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에 할로겐을 좀 높였을 때는 다른 커피에 대비해 제가 권장해드린 거는 블로어를 한 단계 올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열풍량을 값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차이점 있는 로스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퀴즈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있고요. 제가 5분께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저희 이벤트를 통해서 당첨되셨던 분들 드시고 나셔서 맛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배치까지 완료되고 나면은 바로 브루잉을 통해서 같이 내려서 맛을 비교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 근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밖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하에서 살기 때문에 뭐 저희는 괜찮습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많았었는데 미세먼지가 끝나면 바로 황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9 쓰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고 하세요. 이게 그래도 좀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로스팅 하실 때 이건 저는 예전부터 이제 로스팅 했기 때문에 드리는 조언인데 로스팅 할 때 마스크 안 하면 진짜 한 5년 6년 후에 진짜 안 좋아져요. 여기 안에가 폐가. 그러니까 로스팅 제가 솔직히 한 S7 정도는 필요 없는데 S9 좀 많이 돌리시면 꼭 마스크 필수. 왜냐면 먼지가 유난히 많이 나요. 로스터들이. 그래서 그리고 생두 먼지도 많고 그게 다 기관지에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끼치기 때문에 로스터로서는 그거는 자기 관리는 이제 그게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이건 필수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꼭 끼세요. 네, 소소한 팁 감사드립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들은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보고 싶은 생두가 있으시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장기덕님 게이샤 어떠셨어요? 다행히 맛있게 드셨다니까 다행이시네요. 네네. 네네, 현재 이제 예열 완료되어서 두 번째 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치는 이제 첫 번째 배치와는 조금 더 다르게 할로겐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 로스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덕님이 그 저번에 게이샤를 손님분들이 드시고 장기덕님께서도 팔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나봐요. 장기덕님께서도 그 카페에서도 그 게이샤를 팔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나봐요. 네, 그쵸. 게이샤가 비싸죠. 그쵸. 열풍 7, 할로겐 3.5, 블러워 6, 교반 속도 8로 시작하였습니다. 네네. 네, 현재 터닝 포인트 왔고요. 터닝 지나고 나서 할로겐을 4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콜롬비아 스트라이프 버번을 센터 커피를 찾아가서 맛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클린하고 굉장히 달고 그 베리류의 산미가 있는 굉장히 좋은 커피였습니다. 네. 지금 111도에서 할로겐을 4.5로 올려주셨고요. 현재 2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하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3분 지났고요. 117도입니다. 117도에서 열풍을 0.5단계 상승해서 7.5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네, 122도에서 할로겐을 5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현재 3분 50초 정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4월 5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서울 엑스포가 이제 카페 엑스포가 진행되는데 저희도 또 참여하게 되니까 나오셔서 저희 부스도 들려주시고 구경하시면은 좋은 경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성님이 질문 주셨는데 S7이나 9의 주기적인 청소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S7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쿨링 트레이 밑에 그거 그 이제 체프가 쌓이는 곳은 매일 청소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배기가 빠져간 라인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이제
그 에어건 같은 걸로 안에 쌓인 이물질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해주고, S9 같은 경우도 체프통은 매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스텐 위에 이제 그 뭐냐 쿨링 트레이에 여기를 주기적으로 청소 안 해주시면 이 스텐이 더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스크러빙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배기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S9은 그렇게 많이 안 쌓이는 편인데, 필터 이제 제연기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요. 그리고 그거를 교체는 한 3달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필터에 낀 이물질을 청소기로 빨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 블로워의 영향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필터 안에 쌓이는 이물질은 계속 한 번씩 청소해 주셔야 이 저장된 프로파일을 쓰셔도 아무 문제 없이 쓸 수도 있습니다. 샘플 로스터기는 그거는 저도 모르겠네요. 그거는. 현재 140도 지나고 있고요. 시간은 6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올려주시겠지만, 이 프로파일을 지금 보시면 열풍, 아까 전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열풍을 많이 쓰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ROR이 올릴 때마다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할로겐 위주로 보시면 ROR이 굉장히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이고 지금 거의 한 4.4에서 있다가 로스팅이 좀 후반부로 진행이 될수록 3.3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이게 할로겐 중점으로 하시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열 전달이 골고루 되기 때문에 이게 ROR이 막 위로 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형상이 좀 더 덜 적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로스팅 프로파일이 저장하시고 이제 다시 쓰실 때 훨씬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방송을 통해서 로스터님만의 여러 노하우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50도 지나고 있고요. 7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ROR 3.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열풍 7.5, 할로겐 5, 블로워 6, 교반 속도 8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154도에서 열풍을 7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네, 할로겐도 5.5로 올려주셨습니다. (8분 15초) 지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ROR 그래프가 예쁘게 수평을 이루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현재 160도 도달했고요. 시간은 8분 50초 정도 됐습니다. 현재 165도 지났고요. 시간은 9분 30초 정도 됐습니다. 현재
현재 샘플봉을 통해서 원두의 색도 확인하고 계시고요. 168도에서 지금 1차 크랙 왔습니다. 시간은 9분 50초였습니다. 이제 171도 지나고 있고요. 10분 10초 지났습니다. 현재 1차 크랙 활발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네, 174도 지나고 있고요. 시간은 10분 50초 정도 됐습니다. (175도에서) 할로겐을 4.5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177도에서) 할로겐 4로 한 단계 더 낮춰주셨습니다. 블로어 7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현재 179도 11분 30초 정도 됐습니다. 네, 179.5도에서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두 번째 배치 쿨링 과정에 있고요. 끝나면 바로 추출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성님 1차 팝은 지금 제가 볶은 기계에서는 165도에서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몇 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9분 50초 때 터졌고요. 전 거에는 9분 초반대에 터졌습니다. 네.
로스팅 끝. 이제 브루잉으로 제가 두 개를 볶은 거를 가지고 브루잉으로 한번 추출을 해보고 맛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죠? 그 송효성님, S7에서 7분 때면 진짜 빠른 편이고요. 그러면 이 S9 같은 경우 훨씬 더 느린 편이고요. 그리고 S7 같은 경우는 7분이면 좀 빠르신 편인데 프로파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7분 때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뭐 투입량이 적으신데 이제 열량이나 할로게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나 아니면 뭐 그 슬라이드 X 쓰시는 모르겠는데 뭐 130V 이상 쓰실 때 그럴 수 있는데 7분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제 생각에 열 조절을 좀 더 열량을 좀 더 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7분 때시면 제가 게이샤 볶는데 한 7분 팝이 한 7분 50초나 8분 때 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빠른 건데 7분 때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건. 네. 원두 숙성 기간 없이 바로 시음하셔도 나중에 변화가 많이 없나요? 아니요, 숙성이 될수록 변화가 많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로스팅하고 나서 맛을 보시면 이 전반적인 맛이라기보다 이 로스팅 디펙트나 아니면 이게 전반적으로 잘 볶였는지 이게 표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단맛이나 이런 게 잘 이제 나왔는지가 그래도 이거를 맛 통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진짜 그런 향미나 그 세부적인 맛대에서는 맛보려면 조금 더 숙성을 한 다음에 맛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1번이요. 아, 1번. 네, 바로 추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뜸들이기 하고 계신 게 1번 열풍 중점이고요. 2번이 이제 할로겐 중점. 방금 로스팅했던 원두입니다. 현재 두 가지를 같이 추출해주고 계시고요. 오늘은 추출하고 맛 비교를 한 후에 13회차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출 시간 2분 막 지났고요.
네, 2분 30초에서 추출 완료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따라서 맛 비교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1번입니다. 2번. 네, 앞에 저희 라이브 방송 도와주고 계신 분들께서도 같이 테스팅을 도와주실 겁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도 연속으로 같이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저는 1번이 더 맛있네요. 네. 어떤 맛?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살짝의 산미가 있는데, 그리고 할로겐 중점으로 한 것보다 훨씬 클린하면서 뭐 비스킷이라고 나와있던 그런 맛도 있고, 단맛의 그 강도 자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할로겐을 많이 썼던 거는 살짝 더 애프터가 텁텁한 그런 경향이 있네요. 로스터님 어떠신가요? 저도 1번이 둘 다 단맛은 좋은데 단맛의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1번 열풍 위중이 조금 더 무거운 단맛이고 좀 카라멜 같은 단맛인 반면 2번 커피 같은 경우는 단맛이 더 밀크 초콜릿 단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도 이제 식으면서 산미가 굉장히 은은하게 잘 밸런스 있게 나오고 클린컵도 좋고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먹었을 때 조금 찌르는 산미가 조금 있었어요. 있으면서 식으면서 약간 떫은 맛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1번이 지금 식을수록 훨씬 더 밸런스 있게 굉장히 뭔가 이런 커피는 화려하지 않지만 뭔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네, 오늘의 13회차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로스터님 인사 말씀 듣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호씨 저 전혜린 씨가 잘생겼대요. 네. 이번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S9 쓰시는 분들에게 좀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진짜 저는 좋았을 것 같고, 뭐 나중에 또 이 방송 끝나고 뭐 카페에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퀴즈 당첨자분들께는 따로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